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직자는 윤 대통령, 소속 기관장도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셈입니다. 수사팀 안에서는 해석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고받는 기관장이라 서면 신고 여부를 따지는 게 필요 없다는 의견과 법 조항대로 서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간부는 윤 대통령이 신고서를 써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수사팀 검토가 있었다면서 그게 죄형 법정주의에 맞는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신고서에 써야 할 내용도 세세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금품을 준 사람의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인적 사항과 금품의 종류와 가액, 금품 반환 여부도 적어야 합니다.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이름과 연락처, 디올백의 가격, 반환 여부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사팀 판단이 서면 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다면 수사는 윤 대통령을 겨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정치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서면 신고는 남겼는지, 가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윤 대통령 본인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법조팀 나세용 기자와 검찰 분위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 기자. 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에 적용되는 법리까지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따져볼 수 있는 건 다 따져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팀의 이 신속한 수사뿐만 아니라 네. 철저한 수사도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 명품 가방을 산 영수증이 노출됐고요. 건네는 과정도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도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건 구조도 단순한데 검사를 새로 3명이나 투입했습니다. 네. 특수수사로 잔뼈가 굵은 부부장 검사를 선임으로 하고 네. 특수통 검사 2명과 민감한 사건 조율에 능한 기획통 검사 1명을 배치했는데요. 네. 수사팀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 대통령실과 미리 조율된 일종의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보기는 섣부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총장 지시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되면서 수사가 좀 요란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검찰의 의중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 사실 총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충돌했던 사안이죠. 네.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고요. 네. 총선 전 이건 외에도 검찰 수뇌부와 대통령실 간에 불협화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1월 이원석 총장이 이태원 참사로 수사를 받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수사심의위에 올린 뒤에 재판에 넘겼는데 네. 이게 대통령실 뜻과는 달랐다고 하고요. 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도 또 파다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네. 대통령실이 송 지검장을 내치려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검찰이 여권의 총선 참패 직후에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꺼내 든 건데요. 네. 그것도 굉장히 떠들썩하게요. 네. 증거와 법에 따라 수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긴 했지만 검찰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고 제 갈 길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이 수사는 여전히 지금 조용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 명품백 수사를 들고 나와서 이걸로 더 큰 의혹 사건들을 가리려고 한다 이런 의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봅니까? 사실 1심 판결 이후에 관련자들을 줄 서하던 검찰은 네. 항소심 쟁점을 지켜보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 검사들이 불려가서 왜 수사에 미적됐냐 이렇게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검찰 내에선 그래서 김 여사 소환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인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명품 가방 수사를 먼저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사건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 전반에 대한 이 검찰의 처리 방침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세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해당 가방이 3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올백이 진품이라면 100만 원을 넘었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남는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최 목사는 자신이 통일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어떻든 간에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를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준 쪽만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배우자의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돌려주지도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는 대통령 선물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계속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다음에 돌려주지도 않고 계속 갖고 있다. 이거는 이제 사실로 확인된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이후 받은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도 중요 쟁점이 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